한국 영화가 지구 반대편 남극에까지 갔습니다. 한국 영화 최초의 남극 탐험 영화 남극일기가 지난 10일 기자시사에서 첫 공개됐습니다. 구상에서 개봉까지 7년, 순 제작비 70억 원, 뉴질랜드 로케이션 등 아주 다양한 시도로 화제를 모으고 있는 남극일기. 자, 과연 어떤 영화인지 필름 2.0 한승인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먼저 질문 하나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긴장되는데요. 어려운 건데요. 네. 혹시 달력 영화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달력 영화요? 네. 전 처음 들어보는 네. 말인데. 네, 새로운 무슨 장르인가요? 네, 새로운 장르인데요. 아, 예. 그 달력 영화 농담이고요. 달력 네. 영화라는 말은 그 달력을 찍은 영화라거나 네. 달력 같은 영화라는 뜻이 아니라 네네. 보통 달력을 보면은 멋진 풍광이 이렇게 찍힌 사진들 그렇죠. 그런 것들을 많이 쓰잖아요. 네. 그래서 그 영화 중에서 특히나 이렇게 촬영이 아름답고 그 스케일이 넓으면서도 네. 그 멋있는 그런 그림들이 계속 이어지는 영화들, 예를 들어서 뮤지컬이긴 하지만 네네. 사운드 오브 뮤직 같은 예. 그런 그 굉장히 알프스의 멋있는 예, 그런 거 보여주고. 뭐 흐르는 강물처럼 같은 영화도 네. 그 강에 그 반짝반짝이는 그 물비늘들 잘 살아 있었던 그런 네네. 촬영이었죠. 그런 영화들을 그냥 재미삼아서 이제 달력 영화다. 참 그렇군요. 볼거리가 있는데 그것이 볼거리가 무슨 뭐 액션이나 이런 볼거리가 아니라 정말 네네. 풍광 자체가 주는 자연의 아름다움들을 담은 영화다. 그래서 이제 달력 영화라는 말을 쓰는데요. 네, 예. 그러니까 남극일기가 달력 영화라고 볼 만큼 예. 아주 그 풍경이 멋있다는 뜻이죠? 네. 이제 곧 이어서 이제 예. 클립이 나오면 아마 보시면 아실 텐데요. 네네. 그 오프닝, 영화 오프닝서부터 이제, 이 영화 달력 영화구나 하는 인상을 줄 만큼 네. 아름다운 항공기에서 찍은 헬기샷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만큼 이제 볼거리에 신경을 써서 찍은 영화라는 인상을 주긴 하는데요. 네네. 실질적으로 달력 영화는 아니고요. 그 반지의 제왕으로 유명해진 그 네. 뉴질랜드에서 촬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뉴질랜드의 일부 그 반지의 제왕 스태프들이 참여를 한 그런 영화고요. 예. 그래서 그 뉴질랜드가 남극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나마 이제 영화 촬영이 가장 가까운 곳에서 네. 그 남극과 비슷한 자연 풍광을 재현해주면서 그 눈이 부실 만큼 그렇게 하얀 설원과 네. 이런 것을 통해서 그 관객의 눈이 시원하게 되는 지금 이제 지금 이 시작합니다. 보이는 게 예. 이거죠? 예, 직접 찍은 겁니다. 예, 정말요? 예, 한국 너무 영화 멋있네요. 이런 거를 찍어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흔히 어디서 쓰던 그림을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예. 실제로 저희가 정말 저 풍경을 찍었다는 이게 거잖아요. 농담이긴 한데요. 예. 우리가 이제 찍었기 때문에 저거를 이용을 많이 하자. 그래서 네. 그 감독님이 네네. 저걸 노래방 그림으로 팔까. 그래만 보면은 좀 그래서 이제 부가가치를 이제 다른 방법으로 생산을 할 수 있는 이런 농담까지 나왔다고 하는데요. 네. 정말 그 영화에서는 짧게 보이지만 지금 보신 부분은 짧지만 굉장히 아름다운 화면들이 네. 이렇게 많습니다. 실제로 그 남극에서 그 영화를 찍는다는 건 좀 불가능한 일이죠. 그렇죠. 예. 남극은 일부 그의 탐험가들이나 과학자들만 그런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갖고 가는 곳이잖아요. 예. 근데 이제 우선 뭐 춥다라는 게 제일 큰 문제겠죠. 연평균 기온이 영하 23도. 영하 23도. 관측사상 가장 낮았던 기온이 영하 89.6도. 영하를 찍을 수가 없는 환경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그곳에서는 그 눈과 얼음으로 덮여 있기 때문에 그 빛 반사가 90% 이상입니다. 그래서 네. 그냥 눈을 뜨고도 그 앞에 있는 것을 보기 힘들죠. 그래서 고글을 쓰고 다니는데 이런 곳에서 뭐 영화를 찍겠다. 이거는 좀 거의 불가능한 얘기죠. 예. 그래서 뉴질랜드를 선택하게 된 예. 가장 큰 이유가 그렇게 될 거고요. 그 남극일기에는 그 촬영 감독이 이제 뉴질랜드와 이제 북극 사이, 그 남극 사이에 있는 그 마운튼 갑이라는 곳까지 가서 이제 찍어온 그 앞에 봤던 그런 헬기샷이 있고요. 예. 그 다음에 그 산악인 박영석 씨가 산악 슈퍼바이저, 탐험 슈퍼바이저로 참여를 했습니다. 네. 박영석 씨 얼마 전에 5월 1일 세계 최초로 산악 그랜드 슬램, 다시 그랬죠. 말해서 8,000m 이상의 히말라야 고봉 14자, 네. 6대륙 최고봉 및 지구의 상극점, 지금 보이는 분입니다. 네. 에베레스트 남극 북극을 등정에 성공한 세계 최초의 산악인입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분이 지난해 1월에 그 남극
직접 등정에도 성공을 했었는데요. 예. 산악 슈퍼바이저로 참여해서 아까 보시는 화면처럼 배우들 그 연기 지도도 해주고요. 네. 시나리오 감수도 해주면서 그 남극일기가 좀 더 남극스럽게 보일 수 있는 그런 어드바이스들을 많이 해줬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정말 훈련을 거쳐서 뭐 이렇게 남극을 탐험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모를까 배우들이나 스태프들은 너무나 적응하기가 힘들었을 것 같은데 네. 어느 정도였나요? 예, 매우 힘들었다고 하는데요. 상상이 저는 안 되거든요. 예, 일단 연기 이전에요. 예. 그 눈밭에서 걷는 것 자체가 평지에서 걷는 것과는 굉장히 다르게 그렇죠. 그 체력을 많이 소모하게 됩니다. 네. 굉장히 힘든 일이고요. 그리고 저기 이렇게 보시면은 그냥 촬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네. 강풍기라든지 이제 촬영 장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 스태프들도 많은 이런 상황에서 배우분들이 집중해서 연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그 상황이 아니죠. 그래서 네네. 굉장히 좀 어려웠었고 촬영 네네. 기간도 굉장히 길었었다라고 예. 합니다. 그렇지만 이 영화가 산악인들, 탐험가들이 얼마나 힘들게 이런 극한의 상황에 도전을 해서 그 휴머니즘의 성취를 이뤄내느냐, 네네. 그들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런 것을 다룬 영화라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예. 왜냐면은 박영서 씨가 뉴질랜드 촬영장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송강호 씨가 출연하는 최도용이라는 탐험 네. 대장이 있습니다. 네네. 굉장히 화려한 등정 기록을 갖고 있어요. 예. 그래서 처음에는 내 얘기 같구만 막 이러면서 되게 좋아를 했답니다. 예, 근데 영화를 이제 시나리오를 점점 읽어보니까 이 최도용이 점점 미쳐가는 광기에 휩싸인 인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는 그냥 산악인을 너무 사이코로 묘사한 게 아닌가라고 마음이 좀 껄끄러웠는데 이제 네. 생각을 정리를 했답니다. 이 영화는 산악인의 내면을 그린 영화가 아니라 극한의 상황에 닥친 인간 내면을 그린 영화다. 이렇게 정리를 했다고 하는데 정말 이렇게 볼거리 이런 것도 있지만 또 남극에게는 인간 내면이 광기에 휩싸였을 때 어떤 재앙을 부를 수 있는가 네. 그런 것을 좀 무시무시하고 예. 오싹한 그런 분위기로 연출한 미스테리 심리 드라마 이 정도로 정리를 해두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저 어떤 탐험의 위대함을 나타낸 것이라기보다는 네. 사람의 어떤 심리를 더 예, 자세히 탐험을 묘사한. 하면서 얼마나 좀 그러니까 송강호 씨가 사이코 대장으로 나오신다는 거죠. 워낙에 송강호 씨 하면 연기파 배우니까 네. 또 그런 심리를 또 굉장히 잘 묘사를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설마 송강호 씨가 한 장면도 안 웃길까? 그것도 궁금하네요. 예, 예. 워낙 코미디 연기를 잘하시는 분이고 맞아요, 예. 그냥 코미디를 하시는 분이 아니라 굉장히 자연스럽게 잘 웃기시는 분이시잖아요. 예, 그렇죠. 그냥 웃기려고 웃기시는 게 아니라 네. 그냥 한 말씀을 던지더라도 재밌게 하시니까. 그런데 안 웃깁니다. 정말요? 예. 진지하신 거군요. 진지하기도 하고요. 그전에 송강호 씨한테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연기를 펼쳐 보이는데요. 굉장히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면서 촬영을 했는데 송강호 씨의 새로운 연기라는 측면에서도 특별히 관심이 가는 영화입니다. 지난 10일 VIP 시사회에 이병헌, 권상우, 신하균 씨 등이 네. 참석을 해서 영화 잘 봤다 이런 얘기를 나누기도 했었는데요. 네네. 그중에서 이제 설경구 씨가 네네. 또 시사회에 잘 안 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래요? 이 영화에는 이제 시사회는 참석을 했다고 하네요. 네, 뭐라고 하셨대요? 예, 영화를 보고 난 다음에 네. 임필서 감독에게 한마디를 했답니다. 영화 보면서 지금 자기가 가슴이 조마조마할 정도로 재밌게 봤다. 근데 9개월 동안 영화를 찍었는데 네. 9개월은 찍지 마세요. 배우들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서 농담을 던졌다고 하는데 네. 송강호 씨가 그동안 워낙 고생을 많이 한 영화들을 찍어봐서 네. 자기가 영화를 보니까 설경구 씨, 그러니까 송강호 씨나 아니면 유지태 씨가 씨. 얼마나 고생했는지 눈에 이렇게 선에 이렇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사실 예. 왜 같은 직업을 갖고 있으면 그 사람의 어떤 멋있고 화려한 그 부분을 보기보다는 뒤에 얼마나 고생 많이 했을까 그 네.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네. 같이 배우니까 네. 역시 그런 배우들의 어떤 애환들을 걱정을 네. 했나 보네요. 네. 아. 설경 씨 하면은 박하사탕, 오아시스, 역도상 계속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랬죠. 예. 설경구 씨 말고 송강호 씨나 이 영화에 출연한 다른 배우들 그리고 남극일기의 제작진들이 겪은 고생은 네네. 조금 기존의 한국 영화가 어렵게 찍었다라고 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또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남극이라는 곳은 이 세상에서
그 가본 사람이 그 소수잖아요. 그렇죠. 극히 드문. 예, 극히 드문. 네. 그런데다가 그 자연 경관이 너무나 그렇죠.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경험해보지 못한 거니까. 경험해보지 못한 것을 네. 재현을 하면서 그다음에 남극이 갖고 있는 어떤 분위기들을 상상력으로 또 그 상상력이 실제화될 수 있도록 네. 그 촬영에 있어서 여러 기법을 썼기 때문에 아. 정말 난관이 많았던 영화였었죠. 네, 이번에 뭐 CG 가 들어간 부분도 굉장히 많았다고 들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요. 그 남극일기가 뉴질랜드에서 전부 촬영한 것이 아니라 예, 예. 일부는 이제 한국에서도 이렇게 촬영을 해서 예, 합성을 했는데요. 예. 영화를 뉴질랜드에서 촬영을 했을 때는 이제 잘 몰랐는데 한국에서 이제 촬영을 하게 되니까 네. 아무리 겨울이라고 하더라도 별로 춥지가 않은 거예요. 그럴 수 춥지가 있죠. 않으니까 그러니까 요런 강풍, 그렇죠. 바람이 강풍이나 부는 거는 바람. 또 맨날 찍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 이래서 그 배우들이 대사를 할 때 그 추위 때문에 입김이 나와야 되는데 네. 그 입김이 이제 그러니까 그 한국에서 찍은 거에서는 잘 나오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입김이 안 나오면 아무리 이렇게 강풍기로 비슷하게 이렇게 가짜 눈, 저게 다 소금이고 막 이렇죠. 이런 네. 것들이 보인다고 하더라도 좀 현실감이 좀 없지 않겠습니까? 네. 뉴질랜드에서 찍은 장면은 입김이 팍팍 나왔는데 그렇죠. 한국에서 찍은 장면은 입김이 안 나온다. 그래갖고 방법을 썼는데 그 중에 하나가 송강호 씨 입 안에 네네. 그 드라이 아이스를 넣어서 약간 입김처럼 표현을 해보려고 노력을 했답니다. 드라이 아이스가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예, 드라이 아이스를 입 안에 그 보조 그 틀을 끼우고 그 안에다 드라이 아이스를 넣고 네네. 그 대사를 할 때 약간씩 입김이 나오게. 예. 정말 근데 그렇게 고생 해서 많이 촬영을 하셨네요. 했다는 게 아니라요. 예. 드라이 아이스를 넣고 촬영을 하려고 했는데 송강호 씨가 입을 열기도 전에 드라이 아이스가 옆에서 이렇게 새어 나오면서 그 사실감이 없어지면서 꼭 송강호 씨가 용가리 비슷하게 보이더라는 불을 거예요. 뿜는, 예, 예. 네. 그러니까 뭐가 이렇게 좀 나오는, 그러니까 자연스럽지 않은 느낌이죠. 예, 예. 그래서 그 CG팀이 네. 그 분당에 있는 농수산물 네. 그 냉동고, 네, 냉동 네. 창고에 가서 150커트의 입김 그 CG 소스 컷을 촬영을 해서 합성을 해서 지금 그 남극일기에 보여지는 자연스러운 입김들을 표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스텝이 냉동고에 들어가서 입김만을 연기를 했죠. 하고 따서 그거를 붙인 송강호 거네요. 씨나 유기재 씨가 대사를 할 야, 때 예. 그것을 일일이 다 수작업으로 이제 붙인 거죠. 그러면 이렇게 예. 볼 때 굉장히 좀 어색하거나 좀 이상하다 생각이 들지 않을까 아니에요. 싶은데요. 굉장히 깜짝같이 너무너무 잘 만들었습니다. 네. 아마 이 영화 보시고 100% 뉴질랜드에서 촬영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네. 거의 대부분일 거예요. 그렇죠. 실제로는 촬영을 뉴질랜드에서 한 부분이 한 50% 미만이 예. 40% 정도밖에 안 되는데 네. 그만큼 이제 한국 영화 그 CG가 네네. 그 수준이 너무나 이제 놀라워졌습니다. 네. 아마 CG 잘 됐다 이런 영화를 아마 생각하시는 중에 그 태극기 휘날리며의 정쟁 씬들, 네네네. 중공군들이 막 그 두밀령고지에서 막 10만 명씩 넘어오던 그런 것들을 네. 생각을 하실 텐데요. 예. 이 영화는 그 태극기 휘날리며 때보다 더욱 발전된 한국 CG 기술을 보여주는데 그것이 이제 사람이 상상해내서 그것을 영화적으로 만들어내서 굉장히 볼거리가 대단합니다. 그 시사회에는 그 신하균 씨나 뭐 이병헌 씨 같은 스타들도 참석했지만 반지의 제왕을 작업했었던 웨타 디지털 관계자들, 네네. 그 CG 하는 분들이 영화를 이제 보고 네. 이제 한마디를 했다고 하는데요. 남극일기 CG를 한 이호인이라는 그 업체에 몇 명이 만들었냐 이 CG를 그랬더니 8명이 했거든요. 네. 탐험대원이 6명인데 CG팀이 8명밖에 안 되는데 그 영화 전체를 CG를 했습니다. 그래서 8명이 했다 그랬더니 그 믿지를 않더랍니다. 네. 그러면서 한국 그 CG가 이렇게 발전했는지 몰랐다. 하면서 차라리 우리와 같이 일을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그 진짜 즉석에서 진지하게 스카우트 제의를 이렇게 해왔다고 하는데요. 네. 아마 보시면서 그 CG 같지 않은 CG 제가 말씀드려서 아마 아실 텐데 네. 그런 그 자연스러운 풍광을 재현해내는
한국 영화의 또 다른 기술력 이런 것에 굉장히 그 감탄하실 만한 영화라고 생각이 그래요. 듭니다. 뭐 예. 이런 부분 사실은 잘 모르고 그냥 넘어가도 재미를 느낄 수 있을 텐데 이왕 알게 됐으니까 예. 그리고 또 어떤 호기심을 부분에서 갖고, 정말 저기 정말 작업을 한 건지 네. 또 눈여겨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자, 정말 너무나 고생 끝에 새롭게 만들어졌습니다. 남극일기. 야, 정말 빨리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요즘 날씨가 좀 더워서요. 예. 보시면 좀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네. 시원한 건 확실하고요. 알겠습니다. 오싹오싹한 그런 기분은 좀 들긴 합니다. 예. 시원한 영화 예. 남극일기 많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필름 2.0의 한승 기자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